네, 23일 수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중요한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IMF 경제 전망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카카오, HBM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국제통화기금 IMF가 1년에 몇 번씩 세계 경제 전망 내놓습니다만 간밤에 또 내놨습니다. 어떤 부분 중요하게 볼 수 있을까요? IMF가 이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부제를 달아놓습니다. 이번에 달린 제목 보면 Policy Pivot, Rising Threat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책 전환, 위협 부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적인 물가 전쟁이 대체로 승리를 거두면서 각국의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로 가고 있는 점을 반영을 했고 그러면서도 무시 못할 경제 위협 요인들이 뜨면서 우리 세계가 조금 조심할 부분들이 특히나 투자 측면에선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에 집중을 한 건데요. 일단 IMF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소폭 낮춰잡았습니다. 기존의 3.3에서 3.2%로 수정을 했고요. 미국 경제는 좋겠지만 유럽과 중동 쪽 그리고 일본이 올해도 조금 좋지 않고 특히나 중국의 부동산 변수 등을 하향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담긴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좋았던 인도도 조금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독일과 같은 곳들은 조금 살아나겠지만 전체적인 유로존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동 쪽은 리스크가 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이 보고서 내용들 보면은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인플레 목표 도달에 빠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미국과 같은 곳들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지만 신흥국 쪽에서 우리가 모르는 통화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예전에 IMF 97년 때도 그랬고요. 이런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게 돼버리면 그동안에 잘 내려왔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올랐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중요한데 원래 중국이 내놓은 올해 목표 성장률은 5%였습니다만 IMF에는 5%라는 숫자가 지금 없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냐면 중국의 부동산 침체 그리고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정책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떤 분이 대선에 당선되느냐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각국이 점점 관세라든가 이런 걸 높이게 되면은 점점 경제는 하방 변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올해도 결과적으로는 5% 안팎의 중국 목표치를 달성 못할 걸로 이렇게 봤고요. 4.8로 봤고. 미국하고 한국은 일단 조금 좋게 봤네요. 예, 네,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숫자. 미국은 올해도 2.8, 내년에 2.2 정도로 조금 높게 본 점 이렇게 눈에 띄네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원달러 환율 항상 관심인데 지금 1,38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높아질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 원화는 약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저희가 월요일에 먼저 짚어드린 변수가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보면은 트럼프 공화당 측 후보의 미국 대선 당선 확률이 높아졌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더 확대될 가능성, 이 관세 정책 관련해가지고 인플레를 자극하거나 또 하나 이 재정 적자 국면에서 국채를 지금 발행을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더 찍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통화량 증가 측면을 조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 국채 수익률이 일단은 급등하는 점,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내려가는 점을 먼저 시장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경향성상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 가치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향성이 지금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환율 시장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간밤에 2시에 마친 새벽 외환 시장 보면요.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1380선보다는 약간 낮은 1379원까지 환율이 내려왔지만 이거는 낮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아쉽죠. 오늘 시장 열리면은 미국채 수익률이 오른 걸 보면은 아마 오늘 서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환율이 오를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를 돌파했거든요. 이게 올 7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점점 오르고 있는 모습, 금리 인하 국면인데도 오르는 약간은 신기한 상황들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달러가 좀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 선반영된 것들이 실제로 현상으로 증명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러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단기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 미국 국제 투자는 TLT, TMF 투자하신 분들 가슴이 좀 아플 겁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주변에 특히 엔화 노출 TLT 이런 거 추천도 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많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전망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일단 TLT, TMF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대세 측면에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 장기채 관련해서는 투자 요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단기 변수가 강해졌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다시 환율로 돌아가서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냐. 일단 시장에서는 1360원 될 때만 해도 1차 저항선 1370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뚫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환율 상승이 원화보다 달러 강세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지금 상승 추세 제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1,400원의 얘기가 다시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 나오는 곳이 IM증권입니다. 박상현 연구원의 분석인데 미국의 경기 호조라든가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면은 만약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재차 1,400원 넘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 너무 환율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1차 저항선을 다시 1,390원으로 보지만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90원이라고 확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논리는 환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그러니까 원화 가치보다 달러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1,400원까지 도달하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2분기에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달러 순매도 규모가 58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1년 내 최대치였고 그래서 1,400원 부근 가면은 정부가 나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단순하게 지금 1,400원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외환 보유 앱도 뭐 충분하고 뭐 조금 급하면은 변동성 커지면은 원화 매수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카카오, 문제 카카오입니다. 예, 물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인공지능 AI 새로운 브랜드 또 기술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 사실 그 미국에 있을 때 말이죠. 예. 카톡을 새로 팔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고객 서비스 센터가 요즘에 다 AI로 바뀌었단 말이죠. 잘 안 되고. 야, 정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AI 처음 봤는데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공개한 거는? 어제 공개한 거는 지금 카톡과는 사실 별개 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걱정이 하나 생기기도 했습니다. 기대도 생겼지만 걱정이 초반엔 더 큰 모습이었고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나온 대로만 보면은 어쩌면 기존의 카톡만 잡아먹는 쉽게 말하면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들이 정말 실제로 카카오가 얘기한 것처럼 혁신적인 서비스일까 하는 의문이 그동안에 카카오가 쌓은 이미지 때문에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어제 AI 서비스 카나나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대화 맥락을 분석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단톡방의 이 전체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얘기들을 맥락을 다 구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AI 비서처럼 기능할 수 있는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카톡과는 별개의 앱으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카톡이 될 것 같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 보시거나 아니면은 기사들 확인하시는 분들은 아마 카나나 카카오 볼 때는 제2의 카톡이라는 단어를 많이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2의 카톡이라는 것은 제1의 카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실제 제2의 카톡처럼 흥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시장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신 기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주가도 어제 정신화 대표가 발표하는 와중에도 주가가 와르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내렸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증권가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카나나 때문에 내렸다기보단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카나나를 분석하기 전에 어제 당일 나왔던 카카오에 대한 KB증권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목표가를 하향을 했었고요. 컨센서스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번에 카나나 관련해서도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와우, 그러니까 놀랄 부분들이 없었던 AI 서비스였다라는 다소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아니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것은 있겠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 나왔기 때문에 카나나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살펴보실 부분이겠습니다. 네, 카나나 또 분리해가지고 별도 상장하고 뭐 이러진 않겠죠. 자, 마지막 이슈 HBM입니다. 어제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이 기자들을 잠깐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단순한 내용이지만 투자 심리에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이 어제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했는데, 일단은 5세대 HBM입니다. HBM3 12단 제품에 대해서 연내 출하시기 이거 그대로 하세요라는 질문에 저희는 계획대로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질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연내 HBM 양산 차질이 없다는 거는 내년부터 지금 HBM 5세대의 이 여러 가지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AI 시장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자신감이 드러내졌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그런 과실들을 SK 하이닉스가 충분히 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세대 HBM 요거 실물 공개는 삼성전자가 먼저 했는데 지금 생산 양산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수율 한다. 문제 있으니까요. 뭐 네. 이런 얘기인데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5세대 HBM, 이 12단 제품이 대세가 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정보업체 트렌드 포스가 어제 국내에서 이 로드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기도 했는데, 일단은 내년에 HBM 5세대가 시장 전체, 이 D램 시장에서 순익도 그렇고, 이 AI 시장에서는 5세대 HBM이 한 85%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HBM의 엔비디아 수요가 제일 많거든요. 엔비디아의 HBM 수요가 73%로 지금 20%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HBM의 수익이 이 D램의 이제 하위 개념이니까 전체 D램에서 HBM이 수익성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점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 지금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의뢰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